오늘은 오늘 첫 사연은 무님 사연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님 무료 연애 진단에 11월 30일 날 올려주신 내용이고요. 제목은 전 여자친구의 행동이 궁금해요 라고 전 여자친구의 행동이 궁금해요 라고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여자친구와 영화관에서 만나게 되어서 글을 올린 무입니다. 월요일에 영화 보고 다음에 게임 같이 하자는 얘기를 듣고 11월 30일인 금요일인 오늘 또 같이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또 지인들과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요. 처음엔 제가 예전에 사줬던 영양제 어떻게 먹는지 물어봐서 다 설명해 줬는데요. 전 여자친구가 같이 게임 몇 판 해도 되냐고 물어봐서 지인들하고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보고 게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전에 말했던 그 사람들이냐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어쩌다 보니 제가 같이 하자고 해서 지인들과 같이 하게 되었는데요. 게임 중 하던 행동이 조금 이상해서 질문해 드려요. 게임을 하던 중에 저보고 막 못한다고도 하고 좀 저를 못하는 것처럼 지인들에게 말했는데요. 또 제가 모르는 전 여자친구의 새로운 지인들을 갑자기 초대해서 지인들끼리만 대화를 하더군요. 사귈 땐 장난식으로 서로 못한다면서 많이 말하곤 했는데 전 여자친구가 처음 보는 지인들하고 하는 중에 그런 좀 무례한 행동을 하니까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지인들에게 따로 불편하다고 연락이 와서 많이 불편하게 잘난 척 한다고 그러네요. 또 게임 몇 판을 하다가 전 여자친구가 남자 지인들을 초대해서 자기들끼리만 대화하고 한두 판 하다가 나가고 재밌었다고 말하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쯤 게임을 하고 있으니 귓속말로 한 번 더 와서 그 누나랑 썸 타는 거냐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대답은 그냥 못 본 척하고 답장은 안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인 토요일에 게임 아이디 3개 정도가 친구 추가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 중 하나는 썸남이랑 하는 아이디인지 게임하다가 말없이 삭제하고는 연락이 없네요. 연락도 잘 안 오고 만나기도 하다가 이렇게 선 긋는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따로 불편하게 하거나 질척대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행동을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자, 어떤 문제를 개선하고 싶으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 여자친구가 갑자기 영양제 어떻게 먹었는지 물어본 거랑 게임했을 때 행동은 다 의미가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귈 때 오래전에 선물해준 영양제가 다이어트 할 때 먹는 제품인데요. 자기가 운동하는 것도 간접적으로 말했고요. 오래전에 선물해줬는데 이때까지 먹지 않다가 이제야 물어보네요. 저보고 게임 못한다고 한다거나 하는 행동들은 제가 다른 여자랑 게임하고 있는 걸 보고 질투심에 저를 깎아내리는 행동을 하는 건가요? 뭐 딱히 그렇다고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며칠 전에 영화를 보고 집에 데려다 줄 때 연락하는 여자가 있다고 하니까 막 궁금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몇 살이냐고 물어봐서 누나랑 동갑이라고 하니까 극혐 이런 식으로 말했다가 제가 왜 그렇게 말하냐니까 아니다 이러기도 했고요. 또 전 여자친구가 제가 모르는 남자 지인들을 초대해서 서로 엄청 친한 것처럼 대화를 했는데요. 이건 제 질투심 유발을 하거나 반응을 끌어내려는 행동인가요? 네, 그렇다고 보입니다. 제가 잘 해석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반응을 이끌어내는 행동 같아서 따로 반응은 하지 않았고요. 전에 영화관 가기 전에 둘이서만 게임을 했을 때는 안 하던 행동을 많이 해서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자, 미루코님이 가끔 게임 한두 번 하는 걸로 매력 어필이 안 되는 건 아니라고 하셔서 연락 와서 하자는 건 하는 건 거절없이 받아주고 있는데요. 계속 이런 식으로 연락 이어나가는 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반갑게 먼저 연락은 오는데 그 누나가 썸녀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조금 이상한 행동들을 하네요. 전 여자친구는 썸남 퇴근하고 오면 계속 썸남하고 게임하고 연락하는 것 같은데
특히 금토일에 썸남 출근했을 때 연락이 오고 게임하자는 카톡이 오고 그래요. 그렇게 몇 번 먼저 연락이 오다가 친구 삭제하고 연락이 잘 안 오다가 오다가 안 오는데요. 제가 연락하는 누나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궁금해서 연락하다가 포기하고 안 하는 걸까요? 12월 2일날 일요일에 연락해서 영화 보자고 카톡을 했는데 이런 반응이 나오네요. 이런 반응이 왔다고 해요. 한번 보시죠, 같이. 알겠어, 누나. 내일 뭐해? 그랬더니 놀 듯. 영화 볼래? 너 그 썸녀랑 봐. 나는 괜찮. 이렇게 했대요. 왜? 왜긴 왜야? 할 거 없으면 가자. 싫어. 영화 사달라고 굳이 그러는 거냐? 뭐 이상한 말을 하네요. 외계어를 하네요. 알았어. 아니 그냥 누나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서 저번에 봤잖아. 알았어. 그랬더니 두 번 보면 없대서 그래서. 왜냐니 누나 곧 데이트하니까 그렇지. 내일? 아니 10분 뒤. 내일 영화 보자고 한 건데. 그랬더니 아니 내 남자친구가 돼버리면 남친한테 노예 의자잖아. 그리고 썸남인데 그리고 볼 영화도 없대요. 새로 나온 거 있던데. 그러니까 뭐 국가부도의 날인가? 노잼. 그래서 알았어 그럼 다음에 봐. 이렇게 하면서 오케이 해가지고 끝났습니다. 예. 자, 이런 내용이고요. 데이트는 썸남과 온라인상에서 2달 정도 만나다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만나나 봐요. 어제까지만 해도 썸남한테 물어봐도 알려줄 만한 보충제 언제 먹었는지 뭐 이런 이모티콘까지 쓰면서 연락 오고 그러더니 제가 연락하니까 이상하게 차가운 반응을 보이네요. 이게 쫓아다니는 것과 쫓아다니게 하는 것의 차이인 걸까요? 아니면 제가 연락하는 누나에게 질투심을 보이면서도 자기 썸남을 언급하면서 질투심을 유발하는, 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예. 이런 C테스트의 일종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편한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너무 자주 연락을 하는 걸까요? 연락이 안 오니 제가 쫓아다니는 행동을 하고 반응에 신경 쓰게 되는지도 모르겠네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 자, 한번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하나하나씩 좀 알아가 보죠. 예.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사실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무님을 신경 쓰고 있는 거는 100%죠. 예. 이거는 100%, 헤어진 여자친구가 무님을 신경 쓰는 거는 100%라고 보시면 돼요. 예, 100%인데,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이게 신경 쓰고,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미련이 남아서 하는 행동이라는 걸 여러분들도 많이 하시니까, 그런 거는 다 이해하고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무님에게 썸녀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포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엄청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냥 단순히 그렇게만 보입니다. 예. 예. 당연히 그런 거죠. 예. 갈등하고 있는 상황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예. 자, 그러고 나서 뭐 궁금한 게 이런 거 이제 저보고 게임 못한다고 한다는 게 제가 다른 여자랑 게임하고 있는 걸 보고 질투심에 저를 깎아내리는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죠? 괜히 망치고 싶어서, 자기가 못 가지니까 타인을 망치고 싶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예. 그리고 뭐 또 질문하신 게, 전 여자친구가 제가 모르는 남자 지인들을 초대해서 엄청 친한 것처럼 대화했는데 이건 질투심 유발하거나 제 반응을 끌어내려는 행동일까요? 예, 맞습니다. 예, 반응을 끌어내려는 행동이 아니면은 미쳤다고 이런 행동을 하지는 않아요. 예, 원래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패턴의 동물인데, 이 일반적인 패턴과 다른 행동을 한다라는 건 상대방에게 어떤 반응을 끌어내려고 하는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님이, 제가 해석을 해주기 전에도 이렇게 무님이 파악할 정도면요, 이게 얼마나 뻔한 행동인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얼마나 뻔한 행동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던 이 카톡 내용도요, 뭐 사실은 뭐 크게 연관성은 없습니다. 예.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진행을 잘 하셨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무님이
생각보다 이게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전 여자친구가 거절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흔들리지 않고 나름대로 저한테 많이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이거 흔들리지 않고 잘 진행을 한 거고요. 이거는 질척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유를 물어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영화 볼래? 라고 했더니 너 그냥 썸녀랑 봐. 나는 괜찮.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질문을 해보셨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 전체적인 그 맥락을 보면은 사실 그 무님이 되게 막 설명을 하고 상대방을 꼬시려는 행동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님이 상대방을 막 꼬셔보려고 막 장문의 카톡을 보내고 설명을 하는 행동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 봤을 때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보여요. 제가 생각하기엔. 왜라고 짧게 보내기도 하고 할 거 없으면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하도 난리를 친 싫어 뭐 어쩌고저쩌고 이 멘탈 나간 듯한 이 여자친구의 행동을 보고 그냥 알았어 그냥 누나 한번 보고 싶어서 그냥 얘기를 한번 해본 거지 이렇게 얘기한 것도 되게 잘한 거고요. 정말 그 무님이 많이 발전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거. 예. 그래서 이거 두 번 보면 어때서 그래. 그러니까 데이트한다 10분 뒤 데이트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 진짜일 수도 있겠지만 네 자기가 이걸 감당해내기 힘들고 멘탈적으로 좀 많이 무너져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좋게 그리고 마무리도 되게 그래 다음에 봐 이렇게 하면서 오케이 오케이 하고서 마무리 됐고요. 크게 무님이 질척대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없어요. 질척대려면은 내가 막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행동이 보여야 되는데 딱히 그런 거는 없고 사실 조금 빨리 마무리 져도 좋을 법한데 이제 상대방의 멘탈 수준을 고려했을 때는요 이 정도 하셔도 크게 문제 없다고 보여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하셨어요 무님. 예. 예, 상대방 여자분이 멘탈이 나가가지고 좀 길게 끌어도 사실은 크게 관계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요. 예. 자, 제가 다 해석해 드렸고, 예, 무님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무님이 굉장히 엄청 잘하고 계세요. 예, 문제 없어요.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뭐. 더 어떻게 잘합니까? 예, 저 아주 굉장히 많이 발전하셨는데요. 예, 놀랍습니다. 예, 멘탈 수준이 꽤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보여요. 예. 노님이 어떤 질문을 하셨나요? 저 정도 카톡이면 상대방 많이 흔들어낸 거예요? 저는 전혀 감이 안 와서. 예. 호진호님, 저 여자분이 카톡을 하는 거는 사실 많이 무너져 있어요. 사실 이거는 내가 이게 이 정도 이제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이 연애라는 건 멘탈 싸움이에요. 사실 그 여자친구가 멘탈이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연락하는 것만으로도 엄청 피하고 싶고 그렇지만 이걸 깊게 들어오게 되면 사실 이 여자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예. 아주 잘하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엄청 잘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요. 이 정도 그 멘탈 게임이에요. 멘탈 게임 이런 식으로. 나는 괜찮은데 왜 누나 싫어? 이거 왜 싫어하는 거야? 누나 나 보면 안 돼? 남자친구 때문에. 남자친구라도 볼 수 있지. 이런 것들 되게 잘하고 계신 거라고 보여요. 그렇죠. 저는 당당함을 갖다가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예, 진짜. 되게 멋있는 거죠. 저런 건 진짜. 예, 어쩌누님이 12월 1일 날 올려주신 사연이고요. 무료 연애 진단에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예. 제목은 과연 재회가 가능할까? 재회가 가능할까요? 예, 마지막 상담이에요. 예. 마지막 상담은 또 뭡니까? 예. 어쩌누님은 상담을 앞으로도 계속 할 수도 있는데 마지막 상담은 멘탈이 안 좋다라는 걸 어쩌누님의 멘탈이 안 좋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이분은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 사연 아시죠? 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최근 여자친구의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로 힘들어하다가 미루코님께 상담을 2번 연속 받았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문의드립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리를 해드리자면 여자친구가 저에게 장난을 쳤는데 제가 반응이 자기가 귀찮아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토라져 있길래 저는 그 상황에 어쩌고저쩌고 쭉 얘기한 겁니다. 예. 상황에 같이 있던 친구가
얼마 전에 실연을 당했기 때문에 너의 장난에 그 애 앞에서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다. 너가 화날 수도 있었겠다 라고 생각해서 혹시 몰라서 집에 가기 전에 너한테 갔는데 정말 화가 나 있을 줄은 몰랐다 해명을 했지만, 여자친구는 아무리 좋은 의도였어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왜 미리 말해주지 않았냐, 자기가 화날 줄 알았으면 집 가기 전에 10분 전에 찾아온 게 자기를 생각한 거냐, 진심이 크길 바란 건데 왜 자기는 맨날 사소한 거에 삐지는 속 좁은 여자친구가 되어야 하냐고. 그러길래 저는 미리 말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걔가 이제는 저한테 이렇게 모질게 구는 것도 싫고 제가 미안하다는 것도 싫다고 하면서 제가 달라지겠다라는 행동은 저만 지치는 행동이라고 그것도 싫대요. 자기는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서 시간을 달라고 그러더군요. 그렇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며칠 동안 싸우면서 정작 학원에서는 그 애가 저를 계속 피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헤어지자고 문자가 왔길래 제가 장문의 톡으로 붙잡았는데 읽고 일십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학원이라 어쩌다 마주쳤는데 처음에 보자마자 서로 웃으면서 바라보다가 얼마 안 있어서 둘이서 얘기해야 하는데 저는 계속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여자애가 자꾸 웃으면서 저를 쳐다보고 심지어 저한테 사탕까지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쩌누님이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아직 헤어질 마음은 그대로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도 아직 잘 모르겠다면서 갑자기 가방을 싸들고 독서실 간다고 얘기 도중에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놓고 저는 속 터져 죽으려고 하는데 자기는 밖에서 친구들이랑 웃으면서 얘기하고 제 친구들이 그래서 걔가 그렇게 웃고 있길래 화해한 줄 알았대요. 그리고 저녁에 한 번 또 마주쳤는데 그때는 제 얼굴 한번 쓱 보고 웃으면서 지나갔고요. 또 며칠 뒤에는 학원 가다가 반대편에서 여자친구와 걔 친구들이 걸어오더니 저를 아예 모르는 사람처럼 쳐다도 안 보고 지나가더라고요. 여자친구의 반응이,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은 뭔지 아시죠? 예, 가장 큰 문제점은 여자친구의 반응을 살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스토리 라인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여자친구의 반응을 살피는 남자친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쫓아다니는 남자? 예, 그런 겁니다. 여자친구의 반응이 아리송해서 미루코님께 여쭤보니 여자친구가 진심으로 헤어지자고 한 건 아닌 것 같다. 화난 거에 너무 관심을 가지지 말고 친구인 척 쿨하게 대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문톡 답장이 안 온 걸로 왜 답장이 없느냐 더 이상 문자를 하지는 않았고요. 그랬더니 주말에 그 애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 이 반응이 왔지 않습니까? 미루코님 말대로 그 애가 선을 넘으려는 시도를 하는 건가 했는데 그냥 팸에 답장 못해줘서 미안하대요. 그래서 제가 할 말 다 했냐고 하니까 독서실 가야겠다고 그러길래 서로 잘 가라고 인사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에게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해주니까 사실 걔가 저를 부르기 전날 그 친구가 제 여자친구에게 현우말로는 너가 장문의 톡에 아직 답장이 없다는데 너희들 어제 어떡할 거냐고 물어봤대요. 그러더니 그 여자애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걔가 나랑 친구로 지내려고 할까? 라고 했대요. 그래서 제 친구가 현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라고 대답을 했대요. 아무튼 그래서 마음도 꿀꿀하고 카페에서 결국 헤어졌다고 위로를 들으려고 글을 올렸는데 댓글 다신 분들이 죄다 힘내라고 그러시는데 다들 뭔가 끝이 아닌 것 같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께서는 마주쳐도 아는 척 안 하다가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하는 행동 자체가 헤어짐을 받아들인 사람의 행동이 아니고 팸에 답장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 자체가 중요한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냐며 좋은 현상인 것 같다고 하니 무슨 뜻인지 몰라 궁금해 죽을 것 같아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일까요? 그리고 친구로 지내려고 할까라는 말은 저랑 친구로 지내고 싶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면서 저를 보면 자꾸 피하고 쌩 까는데 친구로 지내려는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피하거나 쌩 까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솔직히 이렇게 불편한 사이보다는 친구로 지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먼저 가기도 힘들고 할 말도 없고 불편합니다. 사실 사귀면서 여자친구 행동을 보고 얘는 자존심이 매우 강하고 자기 감정을 중요시하는 아이라는 걸 느꼈는데 혹시 만약 아직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된 마당에 자기가 뭐 하기가 자존심 상하는 것 같아서 망설이고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점점 가니 걔가 잊혀지는 것 같기도 해요. 가끔 학원에서 마주치는데 요새는 저도 모르는 사람처럼 좀 쌩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제 가방을 뒤지다가 걔가 저에게 준 편지들이랑 선물을 보았어요. 거의 다 잊어가나 생각했는데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걔를 잊으려면 편지랑 모두 다 버려야 할까요? 볼 때마다 생각납니다. 그리고 재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저에게 오랜 상처를 가져다 준 그녀에게 화가 나기도 합니다. 과연 저희가 재회 가능할까요? 혹시 만약 걔가 재회를 요청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좋을까요? 예. 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제가 아까 전에도 방송 시작할 때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그, 남자와 여자 관계는 이렇게 한 배를 탄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한 배를 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깐 제가 얘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로 흘러가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누구나 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어쩌누님 여자친구도 또 마찬가지예요. 사실 어쩌누님 여자친구나 어쩌누님도 마찬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친구도 사실 이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그 사람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 이 어쩌누님만 모르는 게 아니라 어쩌누님 여자친구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까 전에 친구한테 얘기한 것처럼 아 내가 사실은 지금 당장은 뭐 재회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자기 재회를 하고 싶은지 아닌지도 잘 모르고 지금은 약간 불편한 사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친구처럼 지내고 싶다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단순히 그런 감정인데 이걸 갖다가 무슨 좋아하니 싫어하니의 감정으로 뭔가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 제가 누차 다른 연애 사연들도 맨날 얘기를 해드리지만 인간관계라는 건 끝이 없고요. 앞으로 이 여자친구랑 지금은 헤어졌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또 관계는 또 모르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와가지고 또 만나자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인간관계라는 건 끝이 없어요. 예, 끝이 없어요. 본인이 한번 인연을 맺었으면 이 인연은 계속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너무 본인 스스로가 그 뭐 자책하고 힘들어하고 이러면은 멘탈이 털려가지고 이 관계를 그냥 놓게 될 뿐이에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관계는 이 여자분도 사실은 어떻게 이 관계가 이어져 나갈지는 무슨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면은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해야지 오를지 이 여자는 더 몰라요. 예. 현우님도 모른다고 하고 이 여자도 모른다고 하면 이 관계는 붕 뜨게 되겠죠. 예, 공중에 붕 뜨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관계를 어떻게든 리드를 해 나가든가 이 여자가 리드를 해 나가야 되는데 대부분 제가 누가 선장 역할을 맡는다고 했습니까? 대부분 남자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지고 선장 역할을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자분들은 사실 누군가가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걸 갖다가 이제 받아주는 입장이고 선택을 당하는 입장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특히 이 여자친구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래서 이제 현우님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달려가서 뭐 다시 재회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라는 건 아닙니다. 제 얘기를 끝까지 들으세요. 뭐든지 내가 리드를 할 때는요, 내가 가서 말을 하면 리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리드를 하는 건 내가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어머니 밥상에 대해서 제가 누차 얘기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어쩌누님도 아마 어머니 밥상에 대한 그 동영상을 갖다가 한번 보셨을 텐데, 어머니 밥상이 그런 거예요. 예, 어머니 밥상이
내가 어머니가 쫓아다니고 애야 밥 먹으라 하면서 아침마다 계속 깨우고 나를 귀찮게 하니까 싫어지는 것처럼 우리 현우님도 이 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재회를 하고 싶다든가 뭐 어떤 관계를 친구처럼 편한 관계를 만들고 싶다든가 이 관계를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 나가는 그 만들어 나가는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예. 그래서 저였으면은 아마 제가 재회를 하고 싶다면요 아마 편하게 친구처럼 지내자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가서 아 그냥 우리 이제 편하게 친구처럼 지내자라고 해서 친구처럼 지내다 보면 다시 재회가 또 만나다 보고 데이트도 하게 될 거고 그러다가 현우님이 어쩌누님이 매력 어필을 잘 하게 되면 지금은 매력이 없어서 차인 상태이긴 하지만 그때 매력 어필이 잘 되기만 하면 다시 재회가 반드시 될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이 여자분이랑 뭐 현우님하고 무슨 지금 뭐 성인들처럼 뭔가 뭐 돈을 벌어야 된다거나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은 없잖아요. 사실 학교 맨날 다니던 학교 다닐 거고 사실 상황은 정해져 있을 게 뻔하기 때문에 상황을 분석할 필요도 없고 사실 어쩌노님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매력을 키우고 내가 여자를 어떻게 리드를 하고 여자를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여자라는 동물은 어떤 동물이구나 남자라는 동물은 어떤 동물이구나 이거 갖다가 명백하게 인정하고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게임을 진행하면 훨씬 더 멋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예 진짜 멋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재회도 성공을 할 수 있겠죠. 예 어쩌누님이 아마 좀 제 얘기를 듣고 한번 잘 뭐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해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거 또 유튜브로 또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도 주시고 꼭 구독도 눌러 주십시오. 제가 꾸준히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예. 좋은 정보를 얻었으면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 주십시오. 우리 아프리카 TV 들으시는 분들은 뭐 저한테 항상 응원을 해주시고 있으니까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부족하지만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제 강의를 들어주시니까 예 정말 고맙죠. 예 이구나. 예 햄스키님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한번 제가 사연을 읽어볼 테니까 그 질문 있으시면은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 들으시고 질문하시면 돼요. 예. 자, 제목은 첫 번째 상담입니다. 헤어진 지 오래된 여자친구에게 접근하기. 아, 그런가요? 그건 접근하는 건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요. 자, 한번 사연 한번 볼까요? 엄청 사연을 길게 쓰셨어요. 사연이 엄청 길어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햄스케님은 남자분이시고요. 32살이시고 가족들이랑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교제 기간은 한 3개월 미만이고요. 헤어지기 전까지 알고 지낸 기간은 한 1년 정도 되신다고. 야, 오래 만나셨네요. 만난 것은 사교 댄스 동호회에서 만났습니다. 2013년도 여름이라고 해요. 당시 저는 선배 도우미 기수, 상대는 강습생이었다고 해요. 당시 실제 직업으로는 저는 대학원생, 상대는 대기업 연구원이었다고 해요. 이 당시 제 첫 연애였다고 하십니다. 살사 댄스 이런 거였나봐요. 사교 댄스. 저도 살사 댄스를 좀 배운 적이 있었는데 그거였나 봅니다. 예. 2013년도 겨울쯤 상대분이 직장을 이유로 1시간 넘는 다른 지역으로 옮기긴 했지만 주말마다 내려오면서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 스윙 댄스예요? 아우, 스윙 댄스도 뭐 썸 많이 타시더라. 예.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분이 사교성도 있고 장난기도 있는 편이라 조금씩 마음을 가게 되었다고 해요. 13년도 겨울쯤 14년도 봄까지 점점 친해지게 되었는데 그동안 그분이 자수로 만든 팔찌를 선물해주거나 외국 여행 갔다 오면 먹을 것을 사주거나 하면서 점점 마음이 움직이고 나중엔 친한 모임 만들어져서 거기에 맡기면서 많이 친해진 것 같습니다. 사귀는 건 아니었지만 한 14년도 4월부터 개인적으로 한두 시간씩 주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고요.
예, 공연 파트너로 도와주게 되면서 7월부터 사귀게 되었습니다. 자, 14년도가 제 졸업연도였는데 제가 맡고 있던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취업 준비하느라고 8월 중순부터 관계에 소홀하게 되었고요. 조금 솔직히 말하자면 마음 자체가 해이해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관계에 대해서 이끌어 나갈 생각은 없었고 이제 관계보다는 졸업이랑 취업에 대해서 노력을 쏟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대가 연락도 자주 안 하는 것 같다. 또는 점심 먹었어 등의 너무 진부한 문자만 오는 게 좀 그렇다라는 부분 또는 직장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신을 위로해주지 않는 부분에 서운함을 표현했습니다. 자, 여자들 다 그러시죠? 예. 여자분들 그러시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여자분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관리를 받지 못하면은 사실 이렇게 남자친구를 에게 이렇게 불만을 털어놓는 게 대부분이에요. 저 꿀슈닝님 사연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죠? 예. 자, 또 대전 왔을 때 다른 친구 집에 묵는데 그곳으로 택시 타고 안 데려다 준 적도 있었습니다. 바로 전화 와서 왜 안 데려다 주느냐 했었고요.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여자친구를 관리하는데 소홀해지다 보면은 여자친구에게 이런 불만이 터져 나와요. 예, 사귀는 관계에서는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자친구는 여자라는 분들은요, 여자들은 대부분 남자친구가 자기를 잘 관리해 주기를 원하거든요. 자기를 잘 보살펴 주고 보호해 주고 지켜 주고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해요, 여자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예, 남자분들이 잘 아실게 여자분들에게 이런 말이라도 내가 지켜줄게, 내가 너 보호해줄게 이런 얘기하면 정말 좋아요. 진짜 작업할 때도 그래요. 작업할 때도 제가 영희씨 제가 꼭 지켜줄게요 얘기해주면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말이라도 그냥 지켜준다라는 얘기 하시면은 정말 엄청 좋아요. 진짜. 예, 진짜 예, 멘트로 하셔도 돼요. 예. 홍나이님이 헤어지고 나서 예, 영희님 또 심쿵하겠죠. 예, 진짜. 그래서 아니 햄스케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게 원래 그런 거라는 걸 좀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드리고 싶어서 예, 그런 거예요. 자, 크게 실수한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 지역에 이미 그 실수할 거는 없고 사실은 이미 일은 다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햄스케님이 뭔가를 실수해서 일이 잘못되기보다는요. 예, 어, 햄스키님 뭔가 일을 실수해서 잘못되기보다는 사실은 이미 그 여자친구에게 관리를 못 해준 것 때문에 사실은 좀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예,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예. 재밌게 해주기는커녕 제가 피곤하다고 노래방에서 그냥 자버린 부분입니다. 예, 이런 것들은 언젠가 터질 일이었겠죠. 예. 그녀도 차라리 잘 거면 피곤하다고 그냥 카페 가자고 하지 너가 정말 이해가 안 된다며 매우 화를 냈습니다. 암튼 그날 그녀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데이트였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날 실수를 정말 마음속으로 미안해 했었는데 잘못된 조언 때문에 미안하다라는 말을 타이밍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예. 친구가 기분 풀리고서 때가 될 때까지 미안해라고 말해야지 미안하다고 말을 먼저 말하면 안 된다고 해서 불편한 마음이 들지만 용서를 구하지 않고 그녀의 기분이 풀리기를 원했습니다. 이거는 이거는요 사실 친구 조언이 맞기는 하거든요. 햄스케님 친구 조언이 잘못된 조언은 아니에요. 되게 좋은 조언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한 가지의 문제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햄스케님. 제가 아까 전에도 사연 읽으면서 얘기를 해드렸지만, 관리가 소홀한 것 때문에 이 폭탄은 언젠가는 시한폭탄이에요. 언젠간 터지게 되어 있는 건데, 이게 계기가 뭐냐가 이제 중요한 거지, 사실은 친구 조언이 잘못된 거는 없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친구 조언이 잘못된 거는 아닙니다. 예. 그냥, 상황이 계속 안 좋아져 가는 거죠. 예.
아무튼 아마 그녀는 그 전부터 조금씩 고민하고 있었겠지만 100%죠. 예, 그녀는 그 전부터 계속 관리를 못 받는 거에 대한 불만이 쌓여 온 거지. 그거 이 친구의 조언이랑 관계가 없어요, 사실. 예. 그때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든 아니면 조금 시간이 지나고 미안하다고 얘기하든 어차피 결과는 다 똑같았을 거라고 봐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리고 저는 그 이후 조금 더 이별을 앞당기는 바보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부터 그녀와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라는 집착의 마음이 생기고 어, 장거리지만 어떻게든 상황을 반전시켜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바쁜 와중에도 그녀와 만날 거리를 만들기 위해 동호회 강습에 그녀와 제 것을 같이 신청하거나 동기 MT를 따라가거나 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 자,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 햄스케님 이거는 이미 다 헤어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후의 행동들은 별로 분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자, 아무튼 결국에는 14년 9월이 돼서야 헤어짐을 전화로 통보받았습니다. 이거는 그 위에 있는 행동들은요 이미 햄스케님이 했던 행동들에 대한 결과물들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지만 이거는 시간 문제일 뿐이지 사실은 뭐 달라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 햄스케님이 뭐 이게 그 헤어질 당시에 뭔가를 되돌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이미 여자친구가 많이 실망을 했을 테니까 그거는 부족하다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다른 남자를 찾는 거죠. 이해관계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아무튼 큰 실수를 한 이유로 예. 헤어지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마음이 아팠는데 막상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했고 반전을 시키기는 힘들고 이게 좀 이 관계는 정리를 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여요. 이런 거는. 예. 이제 왜냐면 내가 이런 모습을 사귀는 동안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은 여자친구가 실망을 많이 했을 거라고 봐요. 예.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죠. 그거는 한 거는 우리가 어른스럽게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지 뭐 이걸 되돌리려고 하는 행동이 오히려 독이 되거든요. 차라리 저였어도 이 상황 내가 사실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 누구야 햄스케님이 최선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은요. 내가 졸업 문제 때문에 많이 바쁘죠. 그러면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차라리 헤어져 줄까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훨씬 나아요. 예, 여자친구에게 내가 사실 너를 관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너 이거 차라리 나랑 내가 헤어져 줄까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성인답고 어른다운 남자다운 행동이 됐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런 행동이 안 하고서야 이걸 되돌릴 수가 없어요. 예. 햄스케님이 그때 당시에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관리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도 없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냥 여건도 안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는 당연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고 봐요. 차라리 냉정하게 헤어져 준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더 맞는 얘기죠. 상황에 맞게. 예. 실수를 한 이유로 헤어지기 전까지도 계속 아팠는데 그리고 지금도 혼란스럽습니다. 예. 그때 상태는 헤어짐을 인정할 수 없었나 봅니다. 제휴업체의 조언으로 헤어짐 통보 후 10일쯤 되던 날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방송하시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세상은 이렇게 역경은 항상 어려움은 항상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마냥 꽃길이 펼쳐져 있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하는 일 보십시오. 뭐 하나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가 항상 이렇게 고난과 역경을 딛고 나가서 이게 성공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저를 보고서는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이 이렇게 어렵게 방송을 하는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죠? 하나하나씩 다 차근차근히 해결을 해 나가면 되죠. 여러분들이 충격받고 힘들어하는 순간 그 게임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 모든 문제가 다 똑같아요. 인생살이가 다 그런 겁니다. 자, 아무튼 제가 좀 해결을 해놓겠습니다. 이건 계속 읽어볼게요. 자, 또 제외업체를 만나셨네요. 예. 제외업체를 통한다고 해서 그 햄스케님이 달라질 거라고 제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외는 안 될 거예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상황을 분석을 해드렸으니까 이 상황대로만 보면은 사실 제외업체를 통한다고 해서 뭐 이벤트 같은 거나 이상한 무슨 지침 문자를 받으실 것 같은데 그런다고 해서 제외가 안 됩니다. 예.
예, 이거는 아니 이 상황에서는 제외가 안 돼요. 예, 이 상황에서는 제외가 안 되는데 지금은 제외가 되시겠죠. 예, 지금은 제외가 되실 텐데 이런 뭐 헤어진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친 문자를 보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예, 이거는 안 됐을 겁니다. 예, 음, 이 상황에서만 안 되는 거죠. 예, 이 상황에서만 안 되지 내가 영원히 안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했지만 뭐예요? 우리 햄스케님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상황이 좀 개선되고 나서 이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지. 지금 이거는 안 돼요. 예, 이렇게는 안 돼요.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그녀에게 답장이 오기는 했습니다. 연락 올 줄은 몰랐는데 연락 와서 고맙다. 나도 이별 통보 이렇게 해서 미안하다. 나도 나쁜 것 같다. 잘 지내? 이렇게 했습니다. 자, 동호회 동기 카톡방에서 그녀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고요. 특히 카톡방에 그녀와 친한 다른 남자들과 대화하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2주 정도 지난 후에 참아왔던 감정을 막 쏟아냈었습니다. 예, 서류 통과 후 인적성 본 곳을 떨어지고 난 후에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여자를 붙잡는 행동을 하게 됐고요. 예, 제 관련 사연 업체를 통해서 사연을 보냈고, 예, 근데 그 여자가 사연을 듣는 걸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녀와 한 번만 더 통화를 하고 싶다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자기는 잘 지내고 있다고, 예, 마음 정리하라고 여자가 답장을 해줬다고 합니다. 전화는 안 받고요. 그녀 집에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하자고 하고 너 이러는 거 정말 싫다. 이럴수록 너랑 나는 사이가 더 나빠진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 라고 보내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예, 2014년도에 일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예. 아마 그 전후로 페이스북과 카카오 친구가 다 해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차단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났고요. 예. 그녀의 근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데 뭐 그녀는 헤어짐 통보 후에 그녀가 너무 오바스럽게 잘 지내는 것을 보면서 내심 복수심도 타올라 이런 상황을 바라기도 했지만 아무튼 저는 카톡방을 나간 이후로 공식적으로 기수 모임에는 나가지 않고 기수 사람들이랑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15년도까지 대전에서 회사를 다니다 16년도에는 고향으로 내려와 가족들이랑 같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머리로는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제 마음에는 여전히 여자친구가 너무 크게 자리를 잡았는지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지만 너무 저에게 잘해줬지만 3개월 정도 노력 후 제가 이별을 고했습니다. 아마 새로운 여자분 친구도 제가 예전 여자를 마음의 정리를 못했다라는 걸 알고 헤어짐을 받아줬던 것 같아요. 예. 자, 2017년도부터는 가족끼리 하는 사업이 너무 바빠져서 예, 18년도 지금까지는 연애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달라진 점은 예전 여자친구와의 헤어짐은 받아들이되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다 다시 마음이 흔들릴 일이 있었는데 동기 기수에서 저랑 같이 도우미를 하던 형이 결혼식에서 그녀를 맞추진 뒤부터였습니다. 그때까지도 동호회나 다른 자리에서 우연히 시야에 들어오면 가슴이 쿵쾅거리고 그랬는데 그래서 최대한 피하려고 했는데 하필 결혼식 후 식당 앞 기다리는 곳에서 제 뒤에 가까이 그녀가 온 겁니다. 예. 그녀도 제 존재를 확인하며 머뭇거리긴 했지만 조금 후 태연하게 제 뒤에쯤에 줄을 섰다고 해요. 그리고 제 앞에 다른 사람한테 애기 잘 커요 하고 특유의 목소리를 내었는데 아무튼 뭐 감정적인 내용이고요. 예. 그리고 2018년 12월 1일 오늘이 왔네요. 그녀의 페이스북을 못 보는 상황인데 예전에 그녀의 아이디로 검색해보니 인스타그램이 있어 궁금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공개인 것 같더군요. 검색해본 결과 아직 남자친구는 없는 것 같고요. 예. 자,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루코 선생님 유튜브 수업을 9월 정도부터 띄엄띄엄 들었는데, 사실 미루코님 수업을 듣기 전만 하더라도 예전 여친과 저의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래도 결혼식 때 그렇게 마주친 것만 하더라도 감사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루코님 수업을 듣다 보니 다시 재회를 시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예전처럼 막 집요하고 멘탈이 흔들려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 와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프레임적으로 재정립되는데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요. 한참 지났죠. 예.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가 유리할 때도 제가 유리할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예전보다 멘탈적으로 회복이 많이 된 상태라서 무언가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전에 제가 하지 못했던, 제가 능력 부족이었던 선장 역할을 그분에게 다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제가 차도 있고 여유 시간도 조금 있지만 그녀가 지금 사는 서울까지 운전해서 1시간 반 정도니 크게 가까운 건 아니네요. 아무튼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미루코 선생님, 예, 도와주세요, 이렇게 쓰셨습니다. 연락처는, 우리 햄스케님 연락처는 있으세요? 예, 연락처 있으세요? 그 여자친구 연락처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연락처 있으면 연락하시면 되죠. 왜? 전화하세요. 예. 4년이나 지났는데 전화하시면 되죠. 예. 전화하시면 돼요. 예. 그냥 오랜만에 생각나서 연락했다 그러면서 밝은 에너지로 연락을 하세요. 예. 밝은 에너지로, 오랜만에 생각나서 연락해서 잘 지내? 이렇게 얘기해서. 4년이나 지났는데 좀 잊고 지내야지. 이거 아직도 생각하고 있으면 그 여자는 병자예요. 예. 전화하세요. 바로. 이거는 바로 전화를 해야지. 이거 4년이나 지났는데 이거는 너무 완전 묵은지예요. 묵은지. 예. 완전 잘 익은 묵은지예요. 이거는 무조건 이건 바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거는. 예. 아니 이거 4년을 기다렸으면은 이거는 무조건 해도 돼요. 예. 근데 이제 햄스키님이 준비가 되면은 전화를 하면 되는 거지. 예. 그죠. 예. 근데 뭐가 걱정이에요. 예. 스노우제님 당장 전화하세요. 그래. 뭐가 걱정을 얘기해 주세요. 예. 준비가 안 돼서 제가 상대를 조금 불편하게 한 경험이 있어서, 그것도 너무, 예, 보통 그러니까 한 3개월 지나면은 재각인이 3개월에서 길어봐야 6개월 지나면은 되는 건데, 이거 중간에 상대를 불편하게 한 경험이 있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예. 시간이 워낙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예. 그죠? 그 올리브님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불편하게 만들고 여기에 온 거래. 6개월, 아무리 불편하게 해도 6개월 지나면 화해하죠. 그건. 햄스키님은 너무 재밌는 얘기 하시네요. 예. 너무 웃겨. 다 불편하겠네. 예, 그렇죠. 예. 햄스키님 지금 용기 내서 하셔도 돼요. 다만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해요. 제가 패턴 알죠? 전화해서 오랜만에 생각나서 연락해서 뭐 잘 지내? 뭐 이렇게 하고서는 대충 근황 듣고서는 그 근황만 듣고 끝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 나중에 한번 또 시간 되면 또 연락 줄게 하고서 마무리 지세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하면 되죠. 짧게 서로 근황 물어보고. 그죠? 뭐 오래 통화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햄스킨이 오랜만에 통화하더라도 오래 통화하면 안 돼요. 알겠죠? 네. 근데 너무 맞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올리브님이 아주 그냥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예. 오래만 얘기 안 하고 그냥 연락하시면 돼요. 예. 그렇죠. 길어야 20분이에요. 20분도 길다. 예. 그죠? 한 15분? 뭐 이 정도. 20분은 될 수도 있겠네. 그죠? 그렇죠. 제가 선생님이 이제 저희 없어도 되나봐요. 이제 스노우제이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선생님이 됐어요. 이제 진짜 잘하시네. 예.
불편하게 하는 법 알고 싶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된대. 이슬님이 하시는 얘기가, 아, 불편하게 하는 법은 여기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된대요. 아, 너무 웃겨요. 이게 차근차근 사람으로 감정 쌓으면서 하면 된다고. 진짜, 아, 너무 웃겨요. 아, 진짜. 빵 터졌어요. 예. 아, 장난. 예, 불편하게 하는 부분, 예. 예, 짧게만 연락하시면 돼요. 오랜만이라고, 예. 오랜만에라고 이렇게 반갑다고, 아, 오랜만이에요. 그 대신 막 이렇게 우울하게 연락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 정도 목소리 톤이면 돼요. 아, 여보세요? 아, 잘 지냈어? 아, 오랜만이야. 그러면서. 나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연락했어. 이렇게 하면서. 너무 오버할 필요는 없지만, 약간 너무 우중충한 목소리만 안 내면 돼요. 예. 예, 그래요. 예. 연락하시고 또 오세요. 예. 짧게 연락하고, 예. 다시 또 상담 받으십시오. 예. 야, 4년이나 기다렸으면은, 뭐, 야, 이거는, 묵은지 중에도 이 정도 묵은지, 보통 이게 오래 막 1년 있다가 제외하고 막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예. 사연들 중에서 보시면은, 뭐 제가 아마 해드린 사연들 중에서도 있었을 거야. 한 1년 2개월 만에 막 연락해가지고 만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 호진호님. 또 이렇게 경험담들도 하나씩 얘기를 해주시네요. 이렇게 잘 돼요. 예. 날 무료 연애 진단에다 올려주신 내용이고요. 제목이 불나방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예. 나이는 34살 동갑이고 만난 기간은 썸까지 3개월 정도 짧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르코 선생님. 호나입니다. 3주 전에 연락 내용을 첨부하여 상담을 받았었고 그 당시에 연락을 잡을 수 있었는데 대처가 잘못되어서 아쉽다라며 대화는 괜찮았고 최소 15일은 연락하지 말고 15일에서 30일 사이에 연락해서 약속을 잡아보는 게 좋겠다고 하셔서 마지막 연락을 21일쯤 됐을 때 연락을 하려고 고민하는 사이 잘 안 바꾸는 상대방의 카톡 프로필과 배경화면이 분위기 좋은 카페와 강아지 사진으로 바뀌어 있는 걸 보니 썸을 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나의 길을 가보려 한다 라는 마음으로 카톡을 보냈습니다. 저녁 11시쯤에 제가 강아지가 주인을 닮았네 라고 보냈고 다음날 아침 7시 30분쯤에 내가 닮았다고 이렇게 와서 저는 솔직하게 어제 생각나서 연락했어 이렇게 말하니까 상대방은 나 강아지 안 닮았어 이러길래 호나이 님이 그래 안 닮았어 이러니 상대방이 호나짱이 닮았지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래서 호나이 님이 그래 내가 좀 귀엽지. 토요일 날 회사 비상 터져서 고생 많았다. 다친 데는 괜찮아? 하니까 남자친구분이 괜찮다고 자기 왜 다 다친 줄 알지? 이래서 제가 안 다쳤으면 다행이야 라고 하였고 사이에 상대방이 저희 사무실에 문서를 가지고 들어왔고 제가 느끼기엔 굳이 저 있는 쪽까지 와서 인사를 할 필요가 없는데 인사를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5분 정도 둘이 짧은 업무 이야기 하면서 남자친구가 딱 두드리면서 수고해 하고 갔고요. 돌아간 상대방이 전화로 업무 관련 통화를 하였고 예, 퇴근이다 끝 이런 식으로 답장을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예. 첫 번째 질문. 카톡은 업무 답변 외에는 이전보다는 훨씬 짧았고 3주 전 카톡에서는 저에게 남친한테 혼나는 거 아니냐 자기는 여친 없다며 질문 형식으로 카톡을 이어나가던 상대가 냉랭해졌다고 느꼈고 다른 동료한테는 연락하는 여자가 있는 것 같다라고까지 들으니까 부정의 메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서 나한테는 퉁명스럽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를 바란다면 지금으로선 기다렸다가 재접근이 필요한 것 같은데 맞나요? 이거는 제가 이거 호나이님하고는 유료 상담을 한번 했었거든요. 얼마 전에. 근데 얼마 전에 유료 상담을 했었는데 남자친구가 이렇게까지 행동을 하는 거 보면요. 그게
뭐 관심이 사라진 것 같이 보이지 않고 관계도 되게 편해요. 예. 상당히 뭐 이렇게 뭐 관계가 나쁘지는 않는데 사실은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호나이님한테도 유료 상담할 때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문제는요 사실 호나이님이 너무 여유가 없어요. 예. 너무 바빠. 너무 바빠가지고 남자를 만날 시간이 안 돼. 예. 사실 그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호나이님이 멘탈도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예, 스트레스가 너무 과도해. 그래가지고 호나이님은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일단 그게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남자를 만나더라도 좀 멘탈도 유지하고 그렇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분은 문제는 없어 보여요. 남자분은 뭐 호나이님에게 뭐 어떤 관심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요. 예. 뭐 전혀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예. 근데 호나이님이 지금 상황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예. 스트레스가 너무 과도해요. 예. 그래서 아무튼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 아니면 일반 남사친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남사친들에게 하는 것처럼 오늘 저녁 시간 되면 곱창이나 먹을래? 라고 보내보고 약속 있거나 싫다고 하면 알겠어 하고 보내볼까 하는데 안 하는 게 나을까요? 하셔도 되죠. 하셔도 되죠. 시간 되시면은 남사친들에게 하는 것처럼 곱창이나 먹을래? 아 곱창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곱창 얘기하니까 저도 끝나고 곱창 먹으러 가고 싶다. 너무 나도 곱창 먹으러 가고 싶다. 아무튼 곱창 좋죠. 이 곱창 얘기하시니까 또 입맛을 꿀꺽 다지게 되네요. 예.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죠. 뭐 문제될 게 뭐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은 짧은 만남이 있었던 터라 만났던 시간만큼 헤어진 시간도 3개월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고 이전 남친들과는 다르게 제가 느끼기에는 좋은 남자라고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재회에 대해서 쭉 생각했지만 저만 미련이 있고 나아지지 않는 상황. 제 스스로가 이런 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고 결국 이건 제가 결정할 일이지만 상대방과 만나 지금 제 마음을 이야기하고 확실히 정리하고 포기하자는 마음도 생기는데 좋지 못한 태도일까요? 예, 좋지 못한 태도죠. 이거 너무 급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호나이님은 상황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내면 세계에서는 스트레스를 더 크게 만드는 일을 갖다가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그 모든 일을 갖다가 당장 어떤 결판을 내야 될 것처럼 생각할 거예요. 아마 내면 세계에선 스트레스가 더 과도해지는 일, 이런 감정의 미해결 상태나 상황이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는 일은 매우 괴로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이라도 결판을 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의 일환으로 보이니까 당장 뭐를 하지 마십시오. 예. 호나이님이 그럼 전 다시 연락은 아무 때나 해도 될까요? 예, 아무 때나 하면 되죠. 예.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본인이 좀 준비가 돼 있어야지 좀 감당이 될 것 같아요. 예. 올리브님 결판 안 내도 괜찮으시겠어요? 아무 때나 연락하셔도 되죠. 근데 본인이 좀 준비가 되면은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만났을 때 무너질 가능성이 되게 커서. 예. 내가 멘탈이 안 좋으면은 만났을 때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예. 좀 여유를 찾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나이님이 뭐 되게 여기 계신 분들 다 미인이시잖아요. 다 미인이시고 다 잘생긴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예. 힘내십시오. 화이팅입니다. 예. 미루코의 생존연애 화이팅입니다. 예. 자, 미루코님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선비고 조신남인데 이런 남자도 선장 역할을 잘하는 남자가 있을까요? 선비? 선비 되게 안 좋은 말 아니에요? 선비가 되게 뭐라고 해야 돼? 선비가 뭐죠? 예를 들면 좀 설명을 해주세요. 꿀슈닝님, 선비가 어떤 느낌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조신남 이게 뭐예요? 예.
어떤 느낌인지 제가 좀 설명을 들으면 이해할 것 같은데, 예. 도로시 수수는 저번에 10월 말에 연락하니 답장이 없었고 얼마 놔둬야 잠깐만요. 얼마나 더 놔둬야 하나 더 내버려 두라고 하셨는데 몇 달을 내버려 두고 연락을 할까요? 10월 말에 연락을 하셨으면은 적어도 한 두 달 있다가 연락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10월 말, 그러니까 11월 말, 12월 말, 12월 말에 연락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12월 들어왔죠? 12월 15일 정도. 예, 딱 중순에 연락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해요. 좀 그럴 때 별로 안 바쁠 때 연락을 해야 돼요. 너무 연말연시 끼면은 좀 그러니까. 예. 자, 우리 누구야? 꿀슈닝님이 조신하고 까지지 않고 차분하는 꿀슈닝님. 자, 하나씩. 꿀슈닝님 저 아니에요, 저? 예, 조신하고 차분하고 모범생 이런 놈. 꿀슈닝님 잘 얘기를 계속 들어보니까 제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닌가요? 예. 아, 저 같아가지고 저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아, 제가 또 선비잖아, 선비. 제가 상투만 안 틀었지, 잘 보면 선비처럼 생겼습니다. 상투 틀면 완전 조선시대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럼요. 잘할 수 있죠. 예. 잘 찾아보세요. 예. 어, 킁재미님 한번 볼까요? 킁재미재미님, 제가 읽고 씹었다가 카톡을 보냈는데 남자친구가 화났는지 연락을 안 하겠다네요. 미안하다고 했는데 이십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 될까요? 좀 기다려 보세요. 한 3일 정도 있다, 일주일 정도 화 풀리면 또 연락해가지고, 화 풀어.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예요. 재미재미님,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고, 사람이 살다 보면은 화도 내고, 또 기분 나쁜 일도 있고 그런 거죠. 예. 아무튼 뭐, 항상 누가, 응? 화도 안 내고 어떻게 평생 싸우지도 않고 어떻게 삽니까? 예. 어떤 사람도 기분 나쁠 때도 있고, 저도 살아가면서 기분 나쁠 때도 있고 그런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좀 기다렸다가 화 풀리면은, 화 풀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한 4일 정도 지나면 화 풀릴 겁니다.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예. 꿀슈닝님이 남자의 차분함과 선장 역할은 꼭 반비례하는 건, 반비례하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차분한 남자가 선장 역할도 잘하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그 성향이랑은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성향이랑 선장 역할을 잘하는 것과는 크게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슈닝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차분한 사람이 더 좋을 수도 있죠. 예. 네, 뭐 그러니까 일단 근데 약간의 액티비티한 면도 있고, 자기가 뭔가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남자들은요 기본적으로 뭔가를 원하고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인간들은. 근데 그거 갖다가 표현을 하냐 안 하냐의 차이인데, 이게 차분한 것과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예. 그 도로시네 수수님이 12월에 연락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까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냥 뭐 보고 싶네라고 한번 보냈었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저번에 연락했을 땐 보고 싶네라고 보냈었다면, 그냥 한번 전화 한번 걸어서 그냥 목소리 전화 받으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연락했었다,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죠? 뭐 그러면 되지 뭐. 꾸준히 생각나게끔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예. 한 달 반, 그러니까 한 12월 이때쯤 연락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12월 15일 이렇게, 이때쯤 10일일 때, 예, 연락 한번 해보세요. 도로시 수수님은. 자, 모엘님 질문 받을게요. 간단한 질문인데, 오늘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다가 그냥 5일 뒤에 연락을 하려고 해요. 예, 연락해볼게요 하고 마무리 됐네요. 예. 소우님이 미루코미
미르콤이 주위 사람들이 환승 이별한 사람한테는 왜 또 연락하냐고 저한테 뭐라고 하는데, 그냥 주변 사람들은 한테 저희 상황을 말하지 말까요? 말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을 씹으세요. 예. 남의 나라에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라 그래. 나의 주권은 나에게 있으니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세요. 알겠죠? 소우님 아시겠죠? 이제부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시면 됩니다. 예. 나는 3.1 운동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아, 남의 나라에 자꾸 감나라 배나라를 갖다, 응? 우리가 어떻게 찾은 주권인데 그거 갖다가 그렇게 쉽게 내줄 수 있겠습니까? 그죠?